졌던 왕스총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여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한때 슈퍼국민 남친 슈퍼이자 슈퍼연예계 기울위원 슈퍼로 불리며 인터넷 여론을 좌지우지하던 인물, 그리고 중국 최고 부호 왕젠린의 아들이라는 상징적 존재였던 그가 다시 주목받게 된 이유는 단순한 가십이나 사생활 논란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번 논란의 이면에는 과거 그에게 유일하게 슈퍼 아니오 슈퍼라고 말했던 한 소녀의 이름이 함께 소환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그저 근거 없는 풍문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중국 연예계가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구조적 문제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일까? 왕스총이라는 인물은 태생부터가 특별했다. 전 중국 최고 부호의 외아들, 태어날 때부터 막대한 자본과 선택지를 쥔 인생. 그는 한때 슈퍼카와 미녀, 그리고 끝나지 않는 파티로 상징되는 삶을 살았고, SNS에서는 연예계의 잘못을 거침없이 지적하는 슈퍼정의의 심판자 슈퍼처럼 소비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그가 37이 된 지금 포착된 모습은 과거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 일본의 스키장과 야키니쿠 가게에서 목격된 그는 여전히 젊은 여성 5명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얼굴에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피로와 공허함,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노쇠함이 짙게 묻어 있었다. 마치 끊임없이 흘러가던 연회가 어느새 끝자락에 이르러 화려함은 사라지고 식어버린 잔반만 남은 장면을 연상케 했다. 이 모든 논란의 불씨는 2024년 말 뜻밖의 지점에서 다시 타올랐다. 바로 쥐진기와 그녀의 전 소속사인 48그룹, 스타바 미디어 사이의 계약 분쟁이었다. 갈등이 격화되던 가운데 전 SNH48 멤버였던 정옌펀이 장문의 폭로글을 통해 과거를 꺼내들었다. 그는 회사가 순진한 소녀들을 속였으며 상장과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아이돌들을 이른바 슈퍼사장 접대 슈퍼 자리에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 폭로 속에서 등장한 단 하나의 단어, 슈퍼바이큐 슈퍼, 즉 접대 술자리는 순식간에 대중의 신경을 자극했다. 사람들은 이 단어를 중심으로 과거의 장면들을 하나둘씩 되짚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환된 사건이 바로 2014년에 열렸던 왕스총의 초화 요트 생일 파티였다. 당시 왕스총은 인생의 정점에 서 있었고 SNH48의 다수 멤버들은 토끼 의상, 이른바 바니걸 복장을 한 채 그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노래와 춤을 선보였다. 공개된 영상과 사진 속에서 왕스총은 단연 C자리에 앉아 있었고 어린 소녀 아이돌들은 주변에서 헌신적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파티의 기록이라기보다는 권력과 자본,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만들어내는 묘한 권력 구도를 암시하는 듯 보였다.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었다. 과연 매니지먼트의 개입 없이 이처럼 통일되고 노골적인 연출이 가능했을까? 정옌펀의 슈퍼접대 슈퍼 폭로와 이 파티는 그렇게 하나의 논리적 고리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이 완벽하게 설계된 듯 보이는 장면 속에는 눈에 띄는 공백이 하나 있었다. 바로 당시 슈퍼 사수천년 미녀 슈퍼라는 수식어로 급부상하던 쥐진기의 부재였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왕스총은 직접 그녀의 참석을 요구했고 실제로 그는 쥐진기의 열성 팬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선택은 분명했다. 참석하지 않겠다는 거절. 이 단순하지만 단호한 선택은 수많은 사람들이 왕스총의 눈치를 보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볼 때 결코 가볍지 않은 의미를 지닌 행동이었다. 그리고 이 슈퍼면전에서의 거절 슈퍼는 결국 왕스총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렸다. 2015년 그 감정의 균열은 공개적인 형태로 드러났다. 왕스총은 쥐진기의 웨이보 게시물을 리트윗하며 단 5글자를 덧붙였다. 슈퍼조조더 야오스 슈퍼. 가식적이어서 죽을 지경이라는 노골적인 비난이었다. 당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는 신인 연예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공격이었다. 수많은 인플루언서와 젊은 연예인들이 왕스총의 한마디에 울고 웃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쥐징이의 대응은 다시 한번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녀는 반박하지도 해명하지도 감정에 호소하지도 않았다. 그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왕스총을 차단했다.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단호한 선택이었다. 이 행동은 말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당신의 돈과 권력은 적어도 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론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졌다. 한때는 슈퍼 고집 세고 눈치 없는 소녀 슈퍼로 소비되던 쥐징이의 이름이 계약 분쟁이라는 현실적인 사건을 계기로 다시 조명되자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과거로 향했다. 그리고 그 과거는 더 이상 그녀에게 불리한 족쇄가 아니었다. 오히려 당시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했는지가 또렷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그녀는 슈퍼 문제를 일으킨 아이돌 슈퍼이 아니라 복잡한 연예계 생태 속에서 잠재적인 룰과 암묵적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었던 드물게 용기를 낸 인물로 재해석되기 시작했다. 쥐징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논란에 휘말린 피해자의 이름이 아니라
그녀가 과거에 내렸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왕스총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공허한 궤적을 그려왔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연애만 해도 10차례가 넘는다. 그의 곁에 머물렀던 여성들은 각기 다른 얼굴과 이야기를 지녔지만 대중에게 소비되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 슈퍼 왕스총에 여자친구 슈퍼라는 라벨이 붙고 잠시 전시되듯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뒤 곧 다음 이름으로 대체되는 구조였다. 감정은 깊어지기 전에 끝났고 관계는 언제나 일회성에 가까웠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사업에서도 반복되었다. e스포츠 붐이 일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IG 전대를 꾸렸고 결국 세계 챔피언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에는 라이브 스트리밍 열풍을 타고 판다TV를 출범시켜 초반에는 업계를 뒤흔들 만큼의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지속성은 없었고 책임은 회피되었으며 끝까지 버티는 집요함도 부족했다. 결국 판다TV는 자금난 속에 무너졌고 그는 계약 분쟁과 함께 피지팽인 명단에 오르는 처지에 이르렀다. 아버지 왕젤린이 남긴 슈퍼웍을 주고 5년 동안 20번 실패해보라 슈퍼는 말은 그에게는 기회였지만 동시에 한계를 키워준 말이기도 했다. 같은 부잣집 출신이라도 전혀 다른 길을 걸은 인물이 있다는 점은 이 대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또 다른 젊은 창업가는 가족의 자금 지원 없이 자신의 사비를 털어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다. 자금이 부족할 때는 한정판 시계까지 팔아가며 회사를 버텼고 사업의 방향이 보일 때까지 집요하게 매달렸다. 그 결과 그는 사업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시키는 데 성공했고 결국 최연소 나스닥 상장 창업자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 비교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다. 왕스총이 실패한 이유는 안목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언제나 유행의 흐름을 빠르게 읽었다. 문제는 돈을 능력으로 착각했고 특권을 자신감으로 오해했던 오만함에 있었다. 이러한 인생의 균열은 그의 외모와 정신 상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최근 일본에서 포착된 사진 속 왕스총은 과거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후퇴한 헤어라인, 부은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점이 흐려진 눈빛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 네티즌들은 그를 두고 슈퍼텐진 아줌마 같다 슈퍼, 슈퍼주토피아의 나무늘보를 닮았다 슈퍼는 잔인한 농담을 던졌지만 그 조롱 속에는 묘한 씁쓸함이 섞여 있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음식이 가득 차려진 테이블 앞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이었다. 주변에는 젊은 여성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 중심에 앉은 왕스총은 마치 투명인간처럼 홀로 고립돼 보였다. 돈으로 사람을 불러 모을 수는 있었지만 마음을 붙잡아둘 수는 없다는 사실이 그 장면 하나에 응축돼 있었다. 결국 이 슈퍼접대 스캔들 슈퍼의